채무 면제한 이익이 상속재산의 합산과세가 되는 세금의 연쇄적인 폭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행위들을 막으려면 퇴직금을 받기 전에 규정을 변경을 해야 돼요. 이번 퇴직금에 관련된 방송은 진행하겠습니다. 퇴직금에 많은 공을 들였는데 막상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영 여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퇴직금을 그냥 포기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은 생각하고 오히려 이거는 회사 자금을 더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세무적으로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상속 전에 퇴직금을 포기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퇴직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할게요. 내가 5억만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 회사는 원래는 줄 돈이 10억이잖아요. 네. 그런데 5억만 가져갔으니까 5억만큼은 법적으로는 채무를 면제해 준 거예요. 그럼 법인은 5억이라는 돈이 그만큼 채무 면제로 인해서 이익이 늘었기 때문에 이거를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합니다. 입금으로 산입해야겠네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입금 산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5억은 법인에서는 요걸 비용 처리할 거잖아요. 네. 퇴직금으로. 네. 그러니까 요건 다시 송금 산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되니까 법인세 부담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래 채무 면제 이익이 아니면 요거 비용 처리를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법인세 부담을 더 한 거라고 봐야 되겠지. 법인세가 없다고 그래서 법인세 부담이 없구나가 아니라 비용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를 못 하는 거죠. 두 번째, 퇴직금을 받아간 사람은 10억에 대한 소득세를 낼까요? 5억에 대한 소득세를 낼까요? 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수령해가는 사람은 10억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포기했는데 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렇죠. 네. 예. 세 번째 또 어떤 세무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냐면, 채무를 면제해 준 거는 그만큼 채무를 면제해 줌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그만큼 상승됐겠죠. 부채가 더 5억만큼 있는 회사를 부채를 탕감해 주니까 기업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기업 가치가 증가되게 기여를 해준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CEO다. 아버지라는 개인이 이 법인의 채무 면제라는 거래를 해서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려준 거잖아요. 그럼 기업 가치가 올라간 거는 누구의 이익이에요? 주주의 이익이죠. 그러면 주주가 여러 명이 있겠죠. 주주는 각자 자기 지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분율을 반영했을 때 각각 주주별로 얻는 이익이 1억이 넘어가면 이때 또 이 주주에게 뭐가 내요?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채무 면제 행위를 한 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채무 면제라는 것도 법인에 증여를 해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상속 전 5년 전에 법정 상속인 외이자에게 증여할 때는 이 증여한 이익이 상속 재산에 합산과세 되게. 내가 이 포기한 행위가 법인세를 더 부담해야 되고 받은 돈에 비해서 소득세 더 내고 자녀인 주주가 증여세를 더 납부하고 또 5년 안에 사망을 해가지고 채무 면제한 이익이 상속 재산에 합산과세가 되는. 그러면 이 포기를 한 의도가 세금의 연쇄적인 폭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 행위들을 막으려면 적어도 이제 내가 퇴직금을 받기 전에 규정을 변경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아예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퇴직금 규정 없는 걸로 할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죠. 포기하면 안 되겠네요. 보니까. 우리가 이제 퇴직금 지급을 꼭 내가 퇴직할 때 할 수도 있지만 주가를 전략적으로 떨어뜨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활용도가 높을 때가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증여세 과세 특례를 한다는 건 이제 공식적으로 대표이사 자리를 자녀에게 물려줄 거야. 공식화하는 거죠. 증여세 과세 특례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가가 적정한 거냐. 주가의 적정성. 두 번째는 가업 무관자산을 정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잉여금이 많아서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잉여금을 밖으로 빼줘야 되겠죠. 그때 대표이사가 고액의 퇴직금을 정리하게 되면 그 잉여금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지금 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퇴직금 지급 전에 주가가 10만 원이었는데 임원 퇴직금 지급 후 주가가 8만 8천 원으로 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11억 9천만 원만큼 주가가 낮아진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11억이다. 네, 두 번째 대표이사가 자기의 보험을 퇴직금을 받아간다. 이 법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은 대부분이 다 가업 무관자산이에요.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이 가업 무관자산인 보험계약을 본인이 현물로 받아가면 법인 입장에선 그만큼 가업 무관자산이 줄어들게 되겠죠. 두 가지 효과가 다 있어서 퇴직금을 잘 활용하면 가업 무관자산도 축소시키면서 동시에 그 보장은 그대로 살릴 수 있고 주가도 낮출 수 있으니까 그만큼 경쟁력 있는 세율로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지급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급 시기를 10월 31일 날 할 거냐 12월 30일 하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사례에 있는 것처럼 퇴직금 지급일이 30일이에요. 10일 날 퇴직금이 지급됐다 하더라도 주식의 손익가치는 직전 사업연도께 반영이 됩니다. 작년 거. 그러면 이번에 퇴직금 지급하면서 비용 처리한 거 이게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손익가치가 높은 회사는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서 손익가치의 하락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12월 31일 날 지급하게 되면 이거는 결산 종료일에 지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산이 됐다고 보고 31일 날 지급한 퇴직금으로 인한 손익을 반영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31일 날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차이로 판단을 잘못하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주가가 30일 날 지급하면 그 전년에 소득이 많아서 74,000원인데 31일 날 반영하니까 22,000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차이로 주가가 5만 원 이상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업승계를 하고 있는 대표들은 12월 31일 날 임원 퇴직금 시기를 맞추는 것도 도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손익가치가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회사들은 손익가치를 떨어뜨려야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손익가치가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그렇죠. 하루 차이로도 주가를 드라마틱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현실적 퇴직 사유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중간정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원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못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 예외적인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라는 부분을 한번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으신데요. 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예외 규정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외 규정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현실적 퇴직 사유를 더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중간정산을 허용했어요. 급여제도를 연봉제도로 바꿔서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이게 세정적인 차원에서 허용을 했던 건데 실제 그거가 전혀 무관하게 대표이사가 중도 인출을 받는 근거로 이게 악용이 되다 보니까 15년도에 이걸 삭제해버렸죠. 그래서 요 당시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다행히 이제 과세상국 레이더를 잘 피해가신 분도 많지만 그때 이제 부당행위에 걸려가지고 추징당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현실적 퇴직은 실제 돈은 안 받아가고 회계상으로만 비용 처리해서 어떤 의도적인 혜택을 보고자 하는 대표적인 가지급 상계 처리.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실제 지급이 있어야 된다. 가지급 상계라는 거는 돈은 오가지 않았어도 실제 돈이 나가고 다시 가지급 상환이 이루어지는 거라 여러 가지 상황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가지급 상계는 인정이 됐어요. 근데 불가피하게 지급이 보류된 케이스 같은 경우 법에 열거된 사유인 경우에는 인정을 해준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어려워서 분할로 해준다. 이런 거 다 인정 안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면은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조직 변경,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꾼다는 거 합병 분할하는 경우 아주 중대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사업의 양도양수. 그다음에 근태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요건 이제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임원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4번은 이제 15년도까지만 허용이 되고 삭제됐고 5번은 세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 대표적인 사유가 건강, 주택 구입이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경우에. 네,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도 임원 퇴직금의 주요 쟁점들, 케이스별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게 지급 시기, 지급에 따른 어떤 주가 변동액들을 특히 가업승계 하시는 경우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